회장님?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가 강준석의 창백한 얼굴을 적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희망뿐. 그는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준석의 인생은 고단했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는 특별한 재능이 숨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공부나 놀이에 열중할 때 강준석은 고장난 농기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원리를 파악하고는 했습니다. 저거 고칠 수 있어요. 16살 때 처음으로 농기계 수리소 주인에게 말했던 그 한마디가 강준석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주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강준석의 손길이 닿자 멈춰있던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강준석은 수리소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열고 말 거야. 그는 밤마다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강준석은 마침내 작은 농기계 수리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인생의 반려자 윤미경을 만났죠. 미경의 환한 미소는 강준석의 고단한 하루를 따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준석 씨,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미경의 그 말은 강준석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민우가 태어났을 때 강준석은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민우의 작은 손이 강준석의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널 지켜줄게. 절대 힘든 일 없이 살게 해줄게. 그 약속은 강준석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수리소를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업은 예상치 못한 장마로 크게 타격을 입었죠. 농사가 안 되니 농기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해. 밤마다 강준석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사업가가 강준석의 기술을 알아보고 서울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죠. 좋은 기회였지만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강준석을 괴롭혔어요. 여보, 잠시만 떨어져 있자. 내가 성공해서 빚을 갚고 더 나은 삶을 만들게. 미경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강준석을 이해해 주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강준석은 5살 민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려 했죠. 아들아, 아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기다려, 민우야. 강준석은 민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강준석은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언젠가 웃으며 돌아올 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별이 이토록 길어질 줄은요. 서울의 첫날은 강준석의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번화한 도시의 모습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안을 했던 사업가는 약속과 달리 강준석을 단순한 기술자 취급할 뿐이었죠. 월급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강준석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가족을 만날 면목이 없었죠. 그는 자존심을 접고 작은 농기계 위탁 판매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놈이 뭘 안다고. 도시 사람들의 무시하는 눈길과 말투가 강준석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날이 이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가족 사진을 보며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갈 거야. 미경아, 민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한편 고향에 남겨진 미경과 민우의 삶도 녹록치 않았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미경의 마음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미경은 강한 의지로 버텼죠. 아빠는 언제 와요? 매일 물어보는 민우에게 미경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우리도 기다리면서 힘내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강준석의 소식은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내오는 생활비도 점점 불규칙해졌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미경은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졌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우가 이웃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경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일어나요. 민우의 작은 손이 차가워진 미경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7살 민우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강준석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민우는 친척도 없어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민우는 매일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강준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서울에서 강준석은 끊임없는 노력 끝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위탁 판매를 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농기계 대리점을 열었고 그의 정직함과 기술력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참자. 곧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 거야. 강준석은 매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5년 그리고 10년. 시간은 강준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대리점이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고 자신만의 농기계 제조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되었을 때 강준석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어요. 1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가족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낡은 집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미경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을 전했습니다. 아들 민우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히 아는 바가 없었어요. 미경아, 민우야. 강준석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을 이루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거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강준석의 회사 준성농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기계 제조업체로 성장했어요. 화려한 본사 건물과 전국 각지의 공장들, 그리고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수백 명의 직원들. 겉으로 보기에 강준석은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경, 그리고 5살 민우의 모습이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준석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오늘은 일정을 모두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있네. 강준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묘지였죠. 오랜 세월 미경의 묘를 찾아 헤맸고 결국 찾아낸 지 이제 10년이 되어갔습니다. 미경아, 나야.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강준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오늘도 민우를 찾고 있어. 아직 찾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강준석은 아내의 묘비를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버린 죄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가 성공을 위해 떠났던 그날, 만약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후회는 언제나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묘지를 나서는 길에 강준석은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민우에 대한 새로운 소식 있나? 아직 확실한 단서는 없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번에 조사한 고아원 기록에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추적 중입니다. 강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그는 사설 탐정부터 경찰 관계자까지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전국의 고아원 기록을 뒤지고 민우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우의 흔적은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죠. 실장님, 민우를 찾는 일은 내 평생의 과업이요. 비용은 상관없으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게.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택으로 돌아온 강준석은 넓은 거실의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로 꾸며진 집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가족 없는 집은 결코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강준석은 서재로 향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사이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가 쓰던 장난감, 그리고 민우를 찾기 위한 수많은 기록들이 놓여 있었죠.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강준석은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살 민우의 웃는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그날 밤 강준석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민우는 계속해서 그를 불렀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민우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깬 강준석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살아있는 한 너를 찾아낼 거야, 민우야. 다음 날 아침, 강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그를 지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의사의 권고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게 되었죠. 회장님, 오늘부터 새로 오신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기로 했는데요. 지금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그래,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정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운전을 맡게 된 이정우입니다. 강준석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눈매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반갑네, 이정우 씨.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준석은 매일 이정우와 함께 차를 타며 점점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정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운전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그의 진중한 태도가 강준석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정우 씨, 오늘은 창원 공장으로 가야 하네. 3시간 정도 걸릴 텐데 괜찮겠나? 강준석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충분히 쉬었으니 장거리 운전도 문제 없습니다. 두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차 안 강준석은 문득 이정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직원들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정우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이 느껴졌죠. 이정우 씨는 가족이 있나? 강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회장님. 저는 혼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강준석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수많은 고아원 출신자들을 만나봤지만 이정우에게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군. 힘들었겠구먼.
강준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몇 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7살 즈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를 찾아줄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강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상황도 너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전국에 수없이 많을 테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혹시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아나? 강준석이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요. 전라남도 쪽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지명은 기억나지 않아요. 고아원 기록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고요. 강준석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정우가 불편해할까봐 주제를 바꿨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힘들게 자랐지. 이정우는 백미러로 강준석을 바라보며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회장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기했던 거죠. 사업을 위해 가족을 두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성공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찾을 수 없었지. 강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도 아드님을 찾고 계신가요? 그래, 20년이 넘도록 찾고 있네. 포기할 수 없어. 그 아이는 내 전부였으니까.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준석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까? 몇 시간의 운전 끝에 두 사람은 창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와 시찰이 끝난 후 돌아오는 길, 이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혹시 아드님을 찾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강준석은 놀란 눈으로 이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건가? 저도 부모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강준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고맙네, 정우 씨.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 전국의 고아원 기록을 다 뒤져봤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네. 포기하지 마세요, 회장님. 인연이란 게 있는 법이잖아요. 언젠가는 꼭 만나실 겁니다. 그날 이후로 강준석과 이정우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강준석은 점점 이정우에게 마음을 열었고 때로는 아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이정우 역시 강준석을 존경하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강준석은 이정우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평소 혼자 식사하던 강준석으로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으로 가세. 음식이 참 맛있어. 강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용한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강준석은 이정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딘가 닮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농기계 산업의 미래부터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정우는 사려 깊은 생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준석은 그런 이정우에게 점점 더 애정을 느꼈습니다. 늦여름의 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강준석은 평소와 다른 루트로 회사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도로 공사로 평소 다니던 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이정우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우회로를 찾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조금 돌아가지만 막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길을 달리는 동안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문득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저기 세워주게. 강준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정우는 황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 공원. 예전에 민우와 함께 온 적이 있어. 강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살 생일 놀이터에서 놀아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이정우는 말없이 강준석의 옆에 있어 주었어요. 강준석이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에어컨 바람만이 차 안을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네, 정우 씨.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강준석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해해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어요. 회사에 도착해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소화한 후 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퇴근길은 언제나 막히기 마련이었죠. 회장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신가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네. 그냥 집에 가서 쉬려고 해. 그러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요. 차 한잔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 길이 뚫릴 테고요. 강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군. 이정우가 안내한 카페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가 제공되었어요. 좋은 곳이네, 정우 씨. 자주 오나? 강준석이 물었습니다. 네, 가끔 혼자 생각을 정리하러 옵니다. 조용해서 좋아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강준석은 무심코 이정우의 오른쪽 귓볼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준석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이정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강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정우의 귓볼에 고정되어 있었죠. 민우에게도 오른쪽 귓볼에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강준석이 항상 별자리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던 그 점이요. 회장님, 어디 아프신가요? 이정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강준석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 아니네. 그저. 강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너 이름이 원래 정우가 아니었니? 이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원래 이름. 혹시 민우 아니었니? 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셨죠? 제 호적상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고아원에 들어갈 때 이름을 바꿨어요.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강준석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어머니 이름. 혹시 윤미경이니? 이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내 오른쪽 귓볼의 점. 내가 항상 별자리라고 불렀던 점이야. 이정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희망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준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이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나는 내 아버지란다. 이정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강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저를 버렸다고 들었어요. 아니야, 민우야. 난 널 찾기 위해 20년 넘게 전국을 뒤졌단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어.
이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우야. 강준석이 애타게 불렀지만 이정우는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강준석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마침내 찾은 아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떠나버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어요. 이정우가 바로 그의 아들 강민우라는 것을요. 이튿날 강준석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창가에 앉아 어제의 일을 곱씹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진실을 말해버린 것은 아닐까? 이정우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어야 했을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전 10시 강준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정우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준석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괜찮아. 그럼 1시간 후에 회장님 자택으로 찾아뵈도 될까요? 좋아,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강준석은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서재로 향한 그는 민우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꺼내 정리했어요. 출생증명서,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민우를 찾기 위해 수집했던 모든 정보들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강준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우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들어오게, 정우. 아니, 민우야.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젯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강준석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5살 정도 된 어린 소년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강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미경이었고 아이는 민우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강민우 5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고아원에 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갔던 물건입니다. 이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강준석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 내가 찍은 거야. 내 5번째 생일날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지. 이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준석을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아들인가요? 강준석은 서재로 향했고 잠시 후 여러 서류와 사진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민우의 출생증명서와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미경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이정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 모습이지. 강준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와 내가 결혼했을 때 사진. 미경이는 정말 아름다웠단다. 이정우는 말없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아원에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강준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난 널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내가 고아원으로 간 후 이름이 바뀌었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던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28년의 시간이 만든 간극은 쉽게 메워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경이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지. 내가 떠난 지 3년 후 갑작스럽게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해. 이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7살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준석 씨, 민우를 부탁해요라고. 강준석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정말 미안해. 이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준석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준석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정우를 꼭 안았어요. 이제야 찾았다. 민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28년 만의 재회였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해, 민우야. 내가 기다릴게. 강준석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준석은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성공한 후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정우는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준석은 소파에서 잠이 든 이정우를 바라보았어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지쳐 그대로 잠든 아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강준석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소 혼자 살던 터라 재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달걀과 몇 가지 채소로 간단한 오믈렛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준석은 요리하는 동안 어젯밤의 일을 곱씹었어요.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을 드디어 찾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이정우가 눈을 떴어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 아버지.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아직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강준석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일어났구나, 민우야. 아침 식사 준비 중이야. 금방 끝나니 잠시만 기다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정우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처럼 서로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호응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강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모든 결정은 내가 하면 돼.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게.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준석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민우야.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런데 저를 민우라고 부르시는 게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28년 동안 정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그럼 정우라고 부를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천천히 나아가자. 이정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강준석의 서재로 향했어요. 벽면에는 이정우의 어린 시절부터 그를 찾기 위한 모든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정우는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하신 거예요? 이정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널 찾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였단다. 사업이 성공한 이유도 사실은 너를 찾기 위해서였어. 더 많은 자원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강준석은 이정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야, 내게 하고 싶은 제안이 있어. 강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아버지. 무슨 제안인가요?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이 집은 너무 크고 외로웠어. 내가 원한다면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싶구나. 이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강준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 일도 함께 하지 않을래? 내 뒤를 이어 준석 농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해. 이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저 운전기사일 뿐인데. 내가 가진 잠재력을 봤어, 정우야. 너는 분석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탁월해. 무엇보다 내가 내 아들이잖아. 이정우는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니 부담스럽네요.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회사를 배우면서 생각해봐. 강준석이 이해심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이정우의 짐을 가지러 그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어요. 허름한 아파트를 보며 강준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정우야. 강준석이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이 집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이정우는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항상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어린 시절 그림 몇 장, 그리고 낡은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어요. 강준석은 그 자동차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내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자동차잖아. 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저는 어머니가 주셨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준 선물이었어.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골랐던 기억이 나. 이정우는 자동차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이 항상 특별하게 느껴졌나 봐요. 어딜 가든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작은 장난감 하나가 이어준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는 강준석의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강준석은 이정우를 위해 특별히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방은 이제 아들의 공간이 되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이정우가 새 방에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강준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정우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토요일 아침, 강준석과 이정우는 함께 준석 농기 본사를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휴일에 회사에 가지 않았을 테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준석은 이정우에게 회사 전체를 보여주기로 했던 겁니다. 긴장되나? 차 안에서 강준석이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요. 지금까지는 그저 회장님의 운전기사로만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아 떨립니다. 걱정 마라. 천천히 배워가면 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회사에 관심을 갖는 거야. 회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로비에서 시작해 각 부서를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처음 보는 회사의 내부 모습에 감탄했어요. 연구개발팀의 최신 농기계 설계도, 생산라인의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팀의 창의적인 전략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정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강준석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한 것은 아니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지. 특히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어떤 어려움이었나요? 이정우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강준석의 눈빛이 잠시 멀리 떠돌았어요. 처음 농기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단다. 시골에서 온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무시했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더 좋은 농기계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으니까. 이정우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와 열정이 이처럼 큰 회사를 일궈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농기계였어요? 이정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강준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의 고된 삶을 봐왔거든. 그들의 일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리고 내 어머니와의 약속이기도 했지. 어머니와의 약속이요? 그래, 떠나기 전 미경이에게 약속했단다. 더 좋은 농기계를 만들어서 농부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거든. 이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창원에 있는 주요 생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공장 부지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곳이 준석 농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지. 강준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 제품인 미래형 농기계가 모두 여기서 생산돼. 이정우는 공장을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기계 생산 라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물 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이라니. 이정우가 감탄했어요. 강준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 사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농기계는 아니었지만 자동차 엔진을 주로 연구했죠. 그랬군.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이정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글쎄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학비 문제로 졸업은 하지 못했고요. 강준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우야, 내 재능을 여기서 펼쳐보는 건 어떨까? 우리 연구팀에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어. 게다가 강준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모든 부분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정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정우야, 무리하게 서두르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곁에서 도울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진심으로 원하느냐는 거지.
이정우는 공장 내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기계를 만드는 일,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농부들의 삶과 직결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강준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공장 인근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소주 한 잔에 강준석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우야, 사실 나는 오랫동안 외로웠단다.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으니까. 강준석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 강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어머니도 분명 행복해 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강준석과 이정우는 회사 근처 언덕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는 넓은 준석 농기 공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기 봐, 정우야. 저 모든 것이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이정우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서는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강준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함께 갈 거야. 이제 함께 만들어가자. 우리 가족의 미래를. 강준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을 뒤로하고 함께 걸어갈 길을 향해서요. 우리는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하지만 가족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준석 농기의 미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기다려온 두 사람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강인하게요.